안녕하세요. 연력학 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력학 2의 강의는 우선 연력학 1의 복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연력학 1을 수강하였거나 또는 그 이전에 연력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그 당시에 공부한 강의 교재나 강의 노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1절의 개념과 정의입니다. 인력학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력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시스템이라는 말과 검사체적 컨트롤 볼륨이라는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석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두고 우리가 어떤 경우는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컨트롤 볼륨, 그죠? 요게 컨트롤 볼륨 앞에 C, V 이렇게 컨트롤 볼륨의 약자를 사용해 왔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해석해야 될 어떤 대상을 시스템 혹은 컨트롤 볼륨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스템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경계면이 밀폐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스템은 다른 말로 밀폐계, 크로스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시스템의 경계면은 이 움직일 수도 있고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Movable or stationary.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스템은 이 벽면을 통해서 일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매스 트랜스퍼, 질량의 이동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어떤 경계면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질이 시스템 안에 있는 물질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거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밀폐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예는 여러분들이 연력학 공부를 하면서 많이 보아온 그림이죠. 피스톤 실린더, 그죠? 피스톤이 이렇게 외부에 있고 그 안에 실린더가 있고 안에 피스톤이 이렇게 있다, 그죠? 피스톤이 있고 그 안에는 기체가 이렇게 갇혀 있다, 그죠? 밀폐되어 있죠. 밀폐되어 있고 위에는 추가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추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눌려져 있습니다. 이때 이 가스, 갇혀져 있는 가스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가스는 요 피스톤과 실린더에 의해서 가두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밀폐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폐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밀폐되어 있는 가스라고 하면 밀폐되어진 가스가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그 시스템 중에서 이 벽면을 통해서 열의 이동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아이솔레이트 시스템, 고립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해됐죠? 이와 상대적으로 검사체적 컨트롤 볼륨은 오픈 시스템이다. 오픈되어 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시스템과 같은 거죠. 이 경계면을 통해서 질량의 이동을 허용하는 것이죠. 질량의 이동을 허용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 벽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 가지고 컨트롤 볼륨 내에 있는 기체나 어떤 물질이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픈 시스템 검사 체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검사 체적이라고 하고, 검사 체적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니까 그 검사 체적의 표면은 이 3차원 공간으로 봐서 컨트롤 서피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 체적의 한 예는 밑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약에 지금 점선이 아래 그림에서 지금 점선을 중심으로 해서 점선이 컨트롤 볼륨이냐 혹은 시스템이냐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죠? 컨트롤 볼륨이냐 시스템이냐. 이 관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벽면을 통해서 질량의 이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면 되겠죠. 이 그림을 보면 컴프레서가 이와 같이 밀폐된 통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컴프레서의 입구로부터 공기가 들어가고 출구로 공기가 나가겠죠. 컴프레서를 구동하려면 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모터가 에너지, 그죠? 일을 통해서 컴프레서를 구동하죠. 그러니까 요 벽면을 통해서 일이 통과하죠. 그 다음에 요 선을 보면 컴프레서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있죠. 어느 벽면을 통해서, 요 벽면을 통해서, 그죠? 공기가 들어간다. 질량이 우리 관심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갔던 질량은 또 우측 상단에서 나오게 된다. 이 질량의 이동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컨트롤 볼륨 시스템 어느 것입니까? 컨트롤 볼륨이죠. 그 다음 에어 컴프레서는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을 방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이와 같이 질량이 들어오고 질량이 나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검사 체적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력학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시스템과 검사 체적을 공부하였습니다. 시스템은 밀폐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검사 체적은 오픈되어 있다. 어떻게 오픈되어 있느냐? 이와 같이 관심의 영역에 어떤 질량이 들어왔다가 들어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인력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상태와 상태량입니다. 그죠? 상태와 상태량. 상태량은 우선 여러분들 이미 공부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먼저 상태량을 공부하면은, 상태량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온도, 그죠? 온도, 뭐 압력, 그죠? 그다음에 체적, 밀도, 엔탈피, 엔트로피, 뭐 이런 것들이 상태량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량, 우리가 어떤 상태를 결정하려 그러면 상태량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 있다. 자, 이 상태는 이와 같이 물질은 여러 가지 압력이나 온도나 체적 등으로 존재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강의실이나 뭐 방이나 이런 데서의 공기를 우리가 관심을 두고 생각을 해보죠. 그 공기는 현재 여러분들 방에 있는 공기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상태량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우선 온도, 여러분들 방의 온도가 얼마입니까? 지금 뭐 한 22도, 한 23도, 그죠? 좀 높은 사람도 있고 좀 낮은 사람도 있고. 공기가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22도, 어떤 사람은 23도 다릅니다. 그죠? 공기라는 어떤 물질이 다른 상태에 있는 것이죠. 압력도, 그죠? 예를 들면은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압력이 낮을 것이고, 쾌청한 날 같으면 압력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기라도 온도가 높은 공기가 있고 온도가 낮은 공기가 있다.
압력이 높은 공기가 있고 압력이 낮은 공기가 있다. 그 다음에 최적, 큰 최적의 공기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최적의 공기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상태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state, 그죠? 그런 상태는 이런 property, 상태량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2kg의 공기가 온도도 같아요. 20도씨이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최적은 한쪽은 1.5m 삼성, 한쪽은 2.5m 삼성. 상태가 다르죠. 1상태와 2상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상태량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했듯이 강성적 상태량, 종량적 상태량. 그죠?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강성적 상태량은 intensive property, 종량적은 extensive property다. 강성적 상태량은 개의 크기와 무관한 상태량. 예를 들면은 압력이나 온도나 밀도나 이런 것들은 큰 방에 있는 공기나 작은 방에 있는 공기나 뭐 다 똑같다, 그죠? 다 똑같잖아요, 그죠? 한데 질량은 큰 방에는 질량은 많고 최적도 많고 작은 방에는 질량도 작고 최적도 작다. 이런 거는 종량적, extensive, 개의 크기에 따라서 변하는 상태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밑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밀폐된 공간에 어떤 질량을 갖고 있는 요 안에 공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기의 질량과 최적과 온도와 압력과 밀도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방의 크기를 바꿔버립니다. 이와 같이 방을 반쪽으로 쪼개버렸어요. 쪼개면 질량은 2분의 1, 2분의 1로 나누어졌죠. 최적도 나누어졌죠. 이렇게 쪼갰을 때 나누어지는 것을 extensive, 종량적, 그죠? 종량적 상태량이라고 하고, 쪼개도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 이런 공간을 2분의 1로 쪼개도 그 속에 들어있는 공기의 온도가 처음에 20도인데 어떻습니까? 쪼갰다고 해서 10도, 10도씩 이래 나누어집니까? 그러지는 않죠. 압력도 1기압인데 0.5기압, 0.5기압 그렇게 되진 않죠. 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성적 상태량, intensive property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력학에 해서 변수들은 그 변수들을 우리가 상태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상태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상태는 이와 같은 상태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가 평형을 생각을 해보면 평형에는 우리가 열적인 평형, thermal equilibrium, 기계적인 평형, 역학적 평형, mechanical equilibrium, 그다음 화학적 평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어야만 우리가 완벽하게 평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한 개씩 설명해 보면 평형, 열적인 평형은 그림에서와 같이 어떤 하나의 공간을, 밀폐된 공간을 중간에 이렇게 막을 쳐서 한쪽에는 온도 T1, 다른 쪽에는 온도 T2, 예를 들면은 한쪽에는 20도씨, 한쪽에는 30도씨 이렇게 두고 이 벽을 막아뒀습니다. 오랫동안 막아뒀죠. 막아두고 이때 가정은 뭐냐면 이 벽이 열을 이동시킬 수 있다. 열. 그러면 외부는 완전히 차단이 됐다. 여기는 단열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열이 되었고 온도만 20도, 30도 방에 반튼 쪼개져 있고 그 벽은 열을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20도 방은 점점점 덮여져서 온도가 상승할 것이고 30도의 온도는 내려가겠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절충된 공기의 온도로서 나중에 온도가 같아지겠죠. 이것을 우리가 열적인 평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의 공간 내에서도 아래와 같은 그림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간 내에 어떤 곳은 온도가 낮고 어떤 곳은 온도가 높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 공간이 열적으로 평형되었다 할 수 없겠죠. 그죠? 예를 들면은 요 위치에는 뭐 에어컨이 있다. 그죠? 에어컨이 있으면 여기는 온도가 낮겠죠. 나머지는 온도가 높겠죠. 여기는 가스레인지가 있다. 뭐 가스버너가 있다. 그죠? 쿠킹하는 시설이 있다. 하면은 온도 차이가 한 공간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오른쪽과 같이 온도가 다 균일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열적으로 평형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적인 평형은 온도를 가지고 우리가 판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학적인 평형, mechanical equilibrium, 이것은 압력이죠. 앞서와 같이 똑같은 방이 있는데 피스톤을 이렇게 설치했다. 피스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스토퍼를 설치했다. 그죠? 스토퍼, 움직이지 못하게 스토퍼. 그래서 피스톤이 P1의 압력이 높다. 이거는 2기압이라 하자. 2기압이고 오른쪽은 1기압이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 압력이 달라서 힘이 걸리게 있겠죠. 스토퍼에.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스토퍼를 제거를 해봅시다. 제거를 하면 압력이 높은 데서 피스톤이 압력이 낮은 데로 이동하겠죠. 이동하고 그 대신에 P2의 압력은 1기압보다 조금씩 높아지겠죠. 그래서 피스톤이 정지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P1과 P2가 같게 되겠죠. 이것을 역학적인 평형, 기계적 평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화학적 평형도 생각을 해보면 화학적 평형은 케미컬 포텐셜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합니다만은 농도라고 우선 생각을 해보세요. 농도. 그래서 만약에 한쪽에 농도가 짙은 잉크가 있다. 농도가 높다. 오른쪽은 농도가 낮다. 그래서 막을 설치해 놓고 이 막은 물질이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통과하면 왼쪽에는 잉크로 넣어놨는데 잉크가 농도가 높기 때문에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양쪽의 물기가 농도가 똑같아지겠죠. 이것을 우리가 케미컬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열적인 평형, 열적 평형, 역학적 평형, 화학적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시스템이 평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음에는 인력학 공부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인 프로세스와 사이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어떤 상태, 앞에서 이야기했던 상태가 1상태, 여기에 스테이트 1, S가 스테이트 상태의 역자입니다. 1상태, 2상태, 3상태, 4상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상태량으로 결정된다 했죠. 상태량. 그러면 이 state, 상태라고 하는 것이 상태량, 프로퍼티로 결정이 된다. 그죠? 그러면 대표적인 프로퍼티가 뭐냐면 온도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도.
그래서 처음에 온도가 만약에 온도가 20도다. 그 다음에 21도가 되었다. 23도가 되었다. 24도가 되었다. 이렇게 어떤 공간 내에 공기의 온도가 20도에서 21도, 22도, 23도, 24도 이렇게 계속 바뀌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공기가 20도에서 바로 21도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20도에서 20도의 공기가 21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중간에 20.5도 또 거치겠죠. 아니면 20.1도도 거치겠죠. 그래서 안에 상태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또 다른 상태. 그래서 이런 상태들의 연속, 이 상태들이 이어간 이 전체적인 길, 그죠? 그걸 경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속적인 경로. 이것이 하나의 프로세스다, 그죠? 프로세스. 이렇게 계속 바뀌어지는 과정. 상태가 바뀌어져 가는 그 연속적인 경로를 우리가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 상태가 이렇게 변하죠. 20도에서 21도, 20도, 21도, 23도 이렇게 바뀔 때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려 그러면 평형이 순간적으로 흐트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평형이 흐트러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렇게 돌다리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죠? 돌다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 다음 돌다리로 건너가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돌다리에 서 있는 것은 평형이죠. 근데 그 다음 돌다리로 여러분들이 건너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처럼 가만히 있으면 건널 수가 있습니까? 건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무게 중심을 앞으로 움직여서 예를 들어서 숙이거나 아니면은 다리를 하나 이렇게 다리를 앞으로 만들어서 순간적으로 평형이 되지 않게 그 순간에 만약에 다리를 헛디디면 넘어지게 되죠. 그러한 평형이 아닌 상태를 만들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평형이 파괴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준평형 과정, 이 실제로 평형은 사실은 이 자연계에서 실제로 우리가 쉽게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태풍이 왔다. 아니면 항상 대기 중의 공기는 바람이 불고 움직이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평형을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형에 준하는 쿨사인, 평형에 준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떠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처음 상태, 두 번째 상태, 세 번째 상태 이렇게 상태가 있다. 그러면 이게 평형으로 이어져 있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20도에서 21도로 간다면 중간에는 20.5도의 구간이 존재한다. 또 20.1도의 구간도 존재하고 또 그 사이에 20.00001도의 구간도 존재한다. 그렇게 해서 아주 그 평형과 평형 사이를 모아서 아주 작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전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평형과 또 다른 평형으로 가는 데는 중간에는 비평형이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만 이 사이를 이 평형으로서 이렇게 여러 개로 상상을 해본다면 그 비평형은 조금밖에 존재하지 않는 결국은 거의 모든 선이 평형에 준하는 그래서 코사인 이퀴리브리움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거는 밑에 실린더 피스톤 시스템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이와 같은 실린더가 있습니다. 실린더에 피스톤이 있고 무게가 있다. 무게가 있는데 무게가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무게를 더 추가했다고 하죠. 추가하면 갑자기 피스톤이 하강하겠죠. 피스톤이 하강한다. 하강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안에 있던 공기가 전체적으로 압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피스톤이 하강하는 요 면에 우선적으로 피스톤에 순간적으로 압력이 느껴져서 그 압력이 밑으로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 전달되어 가지고 평형으로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존재한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덴스하거나 빡빡하다, 스파르스하거나 이건 좀 느슨하거나 이 줄을 제거하면 느슨해지겠죠. 순간적으로 비평형 상태가 존재한다. 근데 만약에 이 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줄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줄을 이렇게 줄 대신에 여기 통을 하나 설치를 합니다. 통을 설치해서 모래를 여러분들 모래 알갱이 있죠. 한 개, 그죠? 모래 알갱이를 한 개씩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개씩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집어넣으면 모래가 이렇게 쌓이는 동안 피스톤이 조금씩 내려가겠죠. 그러면 안에 있는 예를 들면 공기가 어떤 비평형을 갖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평형으로 존재하면서 이동하겠죠. 그 대신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형에 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량이 콘스탄트인 경우, 예를 들어서 온도가 일정한 과정을 정온 과정, 등온 과정, 압력이 일정한 과정을 정압 과정, 최적이 일정한 과정을 정적 과정, 한 개의 파라미터가 콘스탄트하게 우리가 되어진 경우를 콘스탄트 정온 과정, 정압 과정, 정적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은 크게 연력학적 사이클과 기계적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력학에서 이야기하는 사이클은 소위 연력학 사이클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프로세스, 그죠? 프로세스는 뭐였습니까? 과정이었죠. 과정. 그죠? 과정이란 건 뭐죠? 어떤 처음 상태 20도에서 21도,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23도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걸 우리 과정이라 했죠.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 공기에, 방 안의 공기가 처음에 20도에서 21도, 23도, 24도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또다시 20도가 되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보면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력학적인 상태, 시스템이 여러 상태 변화를 거쳐서 초기 상태로 되돌아온 과정, 그 전체를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냉장고 같은 경우 있죠. 냉장고 안에 냉매가 들어있죠. 그죠? 냉매가 밖으로 나옵니까? 나오지가 않죠. 컴프레서를 거쳐서 계속, 그죠? 방열을 시키고 오세관을 통해서 온도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냉정실로 들어가서 그 낮아진 온도를 전달하고 또다시 컴프레서로 가고 계속 이와 같이 하나의 사이클, 그죠? 연력학적인 사이클을 하고 있죠. 스팀 파워 플랜트의 그 스팀,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연력학적인 사이클과 구분해야 되는 것이 기계적인 사이클. 예를 들어서 엔진의 사행전 기관이다. 그러면 엔진의 기운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죠. 여러분들 옛날에 공부를 많이 했죠. 이렇게 피스톤 커넥팅 로드 있고, 엔진에 뭐가 있습니까?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있죠. 흡기 밸브, 배기 밸브.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것이 흡기고 이게 배기라면 외부 공기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상사점으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밸브가 닫혀버리죠. 닫혀서 압축되죠. 압축. 피스톤이 올라가서 압축이 되고 그 다음에 펑 하고 폭발해서 피스톤이 하강하죠. 그때는 흡기 밸브는 닫혀있고 배기 밸브가 열려서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살펴보면 외부의 공기가 흡기 밸브를 통해서 들어와서 압축이 되어서 폭발해서 나가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피스톤 실린더 시스템으로 보면 오픈 시스템이죠.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가 나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작동 유체가 그 다음 작동 유체는 원래 있던 작동 유체가 아니고 새로 계속 공기는 계속 새롭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냉장고의 냉매와 같지는 않죠. 냉매가 공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들어있는 냉매가 계속 온도, 상태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이클은 우리가 기계적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와 같은 것을 설명해 드렸죠. 이와 같은 피스톤 실린더 시스템에 이거는 밀폐되어 있다. 밸브가 없다고 보면 여기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죠? 시스템이 이렇게 이동을 왕복 운동을 하겠죠. 하면서 압력과 최적이 이렇게 계속 바뀌어 나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연력학적 사이클이 되겠죠. 밀폐된 공간에 그죠? 작동 요체가 배출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에너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열과 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에너지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너지는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미시적으로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봐야 돼요. 마이크로스코픽, 그죠? 포인트 뷰. 그래서 관점, 미시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분자적인 관점, 분자 원자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왼쪽 그림 우선 보면은 하나의 분자가 이게 트랜슬레이션은 병진 운동을 한다. 이거는 병진에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분자의 모델이 로테이션, 회전, 그죠? 회전.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그죠? 바이브레이션, 진동. 그래서 분자의 운동은 이와 같이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관점은 어떻습니까? 일렉트론이 트랜슬레이션 한다.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다. 그죠? 일렉트론의 트랜슬레이션. 그 다음에 일렉트론이 또 스핀하죠. 이렇게 스핀, 그죠? 그 다음에 핵 스핀, 뉴클레어 스핀과 같이 우리가 분자, 원자 내에서로 우리가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정리를 해보면 intermolecular potential energy, 분자들 사이에 intermolecular potential energy, 위치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 또 하나는 운동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 움직이는 거, 병진 운동, 그죠? 그 다음에 intramolecular energy,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조적으로 전자가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 우리가 에너지 저장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이 냄비에 불을 가해서 물을 끓인다 하면은 그 불의 에너지가 물로 그죠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왜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죠 에너지 뜨거우니까 여기는 온도가 높고 여기는 온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근원적인 데서 본다면 미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미시적 관점은 분자, 원자의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는 좀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열을 가해서 물을 끓일 때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액체에서 기체로 거시적인 관점에 눈에 보이죠. 압력이나 온도 이런 것들이 변하죠. 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미시적 관점, 분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복습 첫 번째 개념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은 연력학 제2장 교재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2장에서 특히 예제 2.1, 2.6을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보면서 조용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